근데 이 컴퓨터 케이스가 예전에는 저가형은 진짜 퀄리티가 보고 싼 맛에만 쓰는 물건이었는데, 이게 요즘은 이제 저가형이 오히려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있고, 비싼 걸로 가면 갈수록 이 구성품이 좀. 안녕하세요, 다나와 덕과장입니다. 오늘 데이터를 살펴볼 주제는 컴퓨터 케이스입니다. 컴퓨터 맞출 때 보면 여러분 다른 부품들 CPU, 그래픽카드 열심히 알아보고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케이스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케이스는 대충 가격 맞춰서 고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보시죠. 지난 5년 동안의 케이스 기본 펜 개수별 판매량 점유율인데요. 2018년에는 기본 펜 3개짜리가 1위였네요. 앞에 2개, 뒤에 1개 이렇게 펜 달린 게 다나와 최고 인기 제품이었고, 2019년 되니까 기본 펜 4개짜리가 1위로 올라갑니다. 앞에 3개, 뒤에 1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제 뭐 펜을 기본으로 4개씩이나 주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20년에는 뭐죠? 기본 펜이 무려 6개가 됩니다. 6개짜리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이 6펜 시장을 열었느냐? 앱코어가 열었죠. 앱코어 N코어 6펜 풀 아크릴, 앱코어 N코어 베놈 6 LED 이런 모델들 기억나는데요. 이때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게 이 정도면은 쿨링 팬을 샀더니 케이스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닌가? 이래도 남나? 싶은데. 자, 아무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본 펜을 많이 주는 건 나쁠 게 전혀 없죠. 케이스 쿨링에 별도로 돈을 쓰거나 귀찮게 펜 연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케이스 하나만 사면 다 해결돼 버리니까요. 아무튼 이 펜 개수가 많이 달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것만 봐도 소비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대충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고르고 돈 남으니까 케이스는 대충 무지성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 케이스가 가성비가 좋은가, 내 본체에 이로운가, 이런 거를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케이스는 크기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수치화 해가지고 이 기준을 넘어가면 빅타워야, 이 사이즈는 미들타워야, 이렇게 기준을 세워둔 거는 아직 없는데요. 웃기죠? 근데 제가 국내외 시장에 나와 있는 케이스들을 평균적으로 쭉 다 봤을 때는 제가 만든 이 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 한번 보시고요. 순위도 봐야겠죠. 어떤 크기가 제일 잘 팔릴까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준으로 볼 때 미들타워가 78.56%, 1위입니다. 2위는 미니타워 17%, 3위는 빅타워인데 3.89%. 이거 좀 의외죠. 생각보다 빅타워는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유형은 판매량이 더 낮고요. 그런데 미들타워는 요즘 구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같은 미들타워 안에서도 어떤 케이스는 일반 ATX 사이즈 메인보드, 보통 사이즈의 메인보드까지만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미들타워 케이스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메인보드까지 장착이 가능하면서 크기도 이제 빅타워라고 나온 것보다 미들타워 케이스가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이 딱잘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미들타워 케이스 중에서 이 ATX 메인보드가 장착되는 큰 미들타워 제품만 따로 떼가지고 보면은 얘네가 전체 케이스 시장의 16% 정도. 얘네들이 빅타워 시장까지 좀 나눠 먹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자, 케이스 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래픽카드 장착하는 공간의 너비도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추세죠. 요즘 나오는 그래픽카드들 성능이 좋은 대신에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장착하는 공간의 길이는 올해 기준으로 1위는 300에서 349mm, 이 길이대가 보통 이제 RTX 3060, 3070까지 무리 없이 장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미들타워 케이스의 대부분이 이 정도고요. RTX 3080도 보통 310에서 340mm 정도 길이니까 이것도 겨우겨우 장착할 수 있긴 한데, 케이스 전면에 수랭 라디에이터를 장착한다든지 하면 장착이 안 될 수 있고요. 억지로 장착하더라도 내부 공간이 협소해서 RTX 3080 이상부터는 이것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케이스를 권장드리고 있죠. 그리고 2위는 350에서 399mm, 여기서부터는 좀 고사양 본체를 꾸미겠다, 아니면 케이스 내부 쿨링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영역대입니다. RTX 3080 정도는 가뿐하게 장착을 할 수 있고, 4080, 4090도 대부분 장착이 가능하긴 한데요. 수랭 라디에이터가 케이스 전면에 추가되면 내부 공간이 역시 협소해질 수 있겠네요. 3위는 250에서 299mm. 나는 그래픽 카드에는 큰 욕심이 없어, 내장 그래픽으로 슬림하게 맞추거나 3060 이하로 가볍게 맞출 거야, 이런 경우에 구매하시는 경우고, 4위는 400mm 이상 여유 공간이 있는 엄청 큰 케이스입니다. 4090을 장착해도 충분한 정도. 4090이 제일 긴 제품들이 한 360mm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라디까지 달려면은 이 정도는 선택해야 되겠죠. 컴퓨터 케이스의 모양도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변했죠. 옛날에 제가 컴퓨터 처음 사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컴퓨터 케이스를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눕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본체는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누워있고 그 위에 모니터를 올리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때도 있었죠.
예, 기억나는 분들 계시려나? 그런데 요즘은 끝내주는 멋있는 케이스들이 많죠. 일단 약간 기본 쿨링팬 6개씩 달고 있다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케이스의 재질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케이스 옆면 재질별 점유율을 보면요, 강화 유리가 92.35% 압도적 1위입니다. 와, 이제 케이스 옆면에 맑고 투명한 강화 유리를 쓰지 않으면 팔리지를 않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2위는 아크릴인데 점유율은 7%. 한때는 아크릴 측면이 대세였는데 그것도 다 추억이 됐어요. 아니, 컴퓨터는 철로 든든하게 되어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크릴이 대세였던 적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컴퓨터 최소 10년 넘게 안 바꿔보신 분들 딱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가 보이는 케이스인데 아크릴이라서 가격까지 저렴해. 그땐 그런 게 정말 센세이션 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때가 측면 아크릴 케이스의 전성기였고요. 2018년부터는 슬슬 저가형 케이스에도 강화 유리가 달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크릴 사용한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점점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과거 아크릴 케이스도 강화 유리 케이스도 우리나라에 가장 발빠르게 보급한 브랜드는 어딜까요? 이때도 역시 에코였고요. 에코는 요즘 저가형 케이스에 장착되는 기본 쿨링 팬들도 스마트 속도 제어가 가능한 PWM 방식으로 다 바꾸고 있죠. 이 케이스 시장의 가성비를 확 올려가지고 소비자들을 이롭게 한다, 이런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칭찬합니다. 예전 컴퓨터에는 5.25인치, 3.5인치 디스켓을 넣는 드라이브가 있었죠. 그래서 케이스에도 이 디스켓 드라이브를 꽂아가지고 외부로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베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CD나 DVD-롬 드라이브도 몇 년 전까지는 많이들 썼으니까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케이스에 꼭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죠. 요즘 잘 나가는 케이스들 살펴보면 5.25인치, 3.5인치 할 거 없이 외부로 노출시키는 베이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5.25인치 베이를 갖춘 케이스의 판매량은 이제 전체의 7.5%밖에 안 되고, 그것도 대부분 2만원 전후의 저가형 사무용 컴퓨터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인치 베이는 아직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가지고 있죠. 아니, CD-롬도 이제 안 쓴다고 하더니 디스켓이나 꽂던 3.5인치 베이가 웬 말이냐? 근데 3.5인치 베이는 하드디스크를 꽂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노출되는 3.5인치 베이는 없어졌을지라도 케이스 안쪽에는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용도로 아직은 3.5 베이가 대부분의 케이스에 달려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예전에는 3.5인치 베이가 기본이 3개씩, 큰 케이스는 막 6개, 8개 주렁주렁 달려서 나왔는데, 이제는 옆에 표를 보시면 이제 2개가 점유율 1위고 1개가 점유율 2위입니다. 2개를 합치면 이제 91%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3.5인치 베이 2개 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작고 더 빠른 저장 장치 SSD가 보급됐거든요. SSD가 보급되면서 한때는 케이스에 2.5인치 베이라는 게 여러 개 달리던 때고 이때도 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1개 아니면 2개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간단하게 메인보드에 그냥 바로 꽂아버리는 M.2 방식의 SSD가 대세가 됐거든요. 컴퓨터 부품도 이제 유행이나 규격이 점점 빨리 변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추장스러운 베이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 케이스는 내부에 점점 굴곡진 곳들이 사라지고 심플하게 내부 공간이 더 넓게 하나의 통 공간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 밖에 제가 조사해온 것들이 좀 더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파워 서플라이 장착 위치는요, 2018년에는 케이스 하단 후면이 64%, 상단이 34% 정도였는데, 올해는 하단 후면이 더 늘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가 하단에 파워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케이스 하단에 파워 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요, 옆에서 봤을 때 지저분한 파워 케이블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을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USB 포트 구성, PC 케이스가 아직 USB-C 타입 포트 지원에 좀 인색합니다. 장착된 포트 종류별 비율을 보시면은 아직 A 타입, USB 3.0, 2.0 포트가 절대 다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어지간한 IT 기기는 다 C 타입을 쓰잖아요. 그런데 IT 기기의 구심점이 돼줘야 되는 컴퓨터 케이스가 이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좀 아쉽죠. 이래저래 앞으로는 C 타입 연결 점점 많이 쓰게 될 테니까요. 그래도 2020년까지는 C타입 포트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6.1%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건 좋네요. 2022년까지는 이제 5만원 이하의 보급형 케이스 중에는 아직까지 C타입 포트 달린 게 아예 없는데요. 이때 혼자 딱 달고 나오면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케이스 제조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컴퓨터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디자인만 보고 살 수도 있지만 의외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따질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이제 컴퓨터 케이스예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
특히 다른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 어떤 옵션을 주로 구매하는지 점유율 데이터들 말씀드린 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케이스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나와 덕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